삶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어떤 의욕을 내고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회의감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다운되고 한없이 가라앉을 때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에 대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더라고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나는 괴로워 라고 믿고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가만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과 의미부여 해석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지 그 상황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도 그 상황 때문에 또 무거워지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것 때문에 저것을 그렇게 보니까 내 해석만 하지 않으면 되지. 저건 아무 일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건 무거운 것대로 그것 또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몰되어 있죠. 완전히 사로잡히고 집착되어 있는 상태에 너 때문에 그래, 그 상황 때문에 그래, 그것에 대해서 나의 해석이 그러하다고 이런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주는구나 에 대한 돌이킴으로 계속 깨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다가 놓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짐이 다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것으로부터 나의 해석과 내 안에 갖고 있는 의미부여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없어질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사과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걸 인지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과라는 것을 어느 때 누가 얘기하면 아, 사과지. 어느 때 그런 상황이 오, 슬프다. 오, 외롭네. 아, 역시 혼자야. 그런 마음이 역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큰 느낌을 안 받는다는 거지. 완전히 원래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 이 완벽주의 성향들이죠. 잘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간에 용두사미도 많죠. 잘하려고 했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럼 그냥 처음에 했던 그 마음까지 다 쓸모 없어지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것이 좀 아까운 것 같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냥 그런 것이에요. 내가 힘이 좀 빠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수영이든지 배드민턴이든지 우리 선수들 너무나 잘하지만 힘이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전문 프로 선수들도 마음도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계속 해나가다 볼 때의 마음하고 그냥 내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객관적인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정립해서 내 방향성은 그대로 가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것은 계속 미세하게 조정을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처음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는 로봇처럼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태도다. 자기 자신한테 너무 불친절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명 가진 존재로서 아주 연약하고 또 창조적이고 그렇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예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식이 없거나 내 마음가짐이 부족해서거나 경험이 없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조금 확고하고 확신에 차서 또 완전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너무 의무감, 일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자기 자신의 어떤 컨디션에 대한 존중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적어왔어요. 우리가 어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좀 흐뭇하게 보고 찬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어떤 정당성과 권위의 무너짐과 회복함 이런 것들의 차이더라. 정당성과 권위는 누가 줍니까? 세상이 주나요? 역사와 경험과 인식 이런 것들이 줍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데 객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는 정당성과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는 권위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권위와 정당성이 엄마와 아빠잖아요. 형하고 누나고 주변에 힘센 친구고 학자고 박사고 역사와 전통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라면 교육을 배우고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권위와 정당성이 어디로 이동하나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지식적이고 지성적인 쪽으로 이동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권위와 정당성의 본질은 어디에서 계속 나왔나요?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다 자기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졌을 때를 보면 내가 주는 권위와 정당성이 무너졌다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게 살면, 너무 지치게 살면 쉽게 이 권위와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죠. 내 바닥을 보는 경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내 몸이 너무 지치게 되면 다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도 마음 공부에서 몸의 컨디션도 마음 공부 수행의 일종입니다. 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의 피로도, 컨디션, 지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잘 봐줘야 된다. 이게 어떤 정신작용하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권위와 정당성은 나의 이성적인 작용이고 마음적인 작용인데 이것이 내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나, 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나, 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옆에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보아 넘기나, 내 컨디션이 아주 나쁠 때 옆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몸이 내 권위와 정당성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기력해지고 무너졌을 때 이거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쉼, 안식, 멈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원들이 명상하고 나면 쉬는 것 같아요. 조금 안식을 얻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감사한 일인데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도 아주 큰 안식을 얻는 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안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할 때, 충만감이 넘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안식이지 라는 것에 근접했을 때 그것이 고요함이고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죠. 무기력해지고 무너졌을 때가 어떻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충만한 상태가
멈춰 있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는 설정, 정과 동 중에서 정이 고요하고 충만하다 라는 설정이 없는가 봐주세요. 고요함이 있으려고 하면 고요함을 뭘로 인식하나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고요함을 인식합니다. 앞면을 뭘로 인식하나요?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을 인식합니다. 바람은 그저 하나인데 이 바람이 어느 때는 부드럽고 어느 때는 아주 매섭죠. 그걸 어떻게 인식해요? 바람의 강도로 인식하는 거지. 매서운 바람이 따로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그 인식의 차이가 그냥 부드럽다 얘기하고 매섭다 얘기하는 거죠. 바람은 그냥 바람인데. 그런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이 내가 무기력해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쉼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이때는 고요해지거든요. 마음이 괴로운데 고요해요. 내가 거기에 조금만 머무를 수 있다면, 그런 상태를 내가 조금만 직면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두려워서 발버둥 치면서 빨리 이 상태를 빠져나가야 되는 강박감, 공포에 사로잡히죠. 이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불행에 빠질 수 있어. 암초에 걸린 배처럼 전복돼 버릴 수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순간을 못 견딘다는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 견뎌보면은 정말로 그 순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괴로운데 평온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괴로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괜찮은 거예요. 어떤 말에 넘어졌더니 넘어짐의 선물이 파란 하늘이었다. 이 말씀을 하셔. 정말 그렇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넘어지면 재빨리 일어나고 누가 볼까 두렵고 누가 비웃을까 남이 흉볼까 그것부터 걱정을 하는데 넘어진 김에 편안하게 마음을 갖게 되면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저 파란 하늘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큼이라도 어차피 넘어진 거니까, 어차피 무기력해졌고 어차피 내 마음이 무너졌고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그 상태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여유롭게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늘을 보니까 내가 뭘 막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하늘과 내가 그냥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들어갔을 때 꼭 여행이라는 것이 꼭 집을 떠나야만 여행이고, 안식이라는 게 모든 동작을 쉬어야만 안식이 아니라면은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내 뒷산도 여행이 될 수 있고, 우리 식구들하고 꼭 밖에 나가서 뭘 먹어야만 외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한 끼를 먹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기분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떠하다라는 규정성이 있지 않는가, 쉬고 싶고 좀 고요해지고 싶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요한 것이 따로 있다면 그 따로 있는 것부터 찾아주시라. 그리고 따로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거 상태로 괜찮다는 거, 그거 상태로 괜찮다는 거, 그것이 안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얘기했어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내가 부여한 권위와 정당성이 약화됐을 때, 무너졌을 때고, 권위와 정당성이 꼭 내 이성적인 생각, 결심, 신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피로감, 피로도에도 정신적인 피로도도 있지만 몸의 피로도도 같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 꾸준히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나의 결심은
계속해서 조정되어 가야 된다는 거. 목표를 향해서 완주하고 싶다면 조정해 가야 돼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처음껏 그 결심은 알고 있지만 교훈 삼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존중되어야 내 미래가 가능성이 더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끝없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무기력감, 무력감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안식과 쉼이 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쉼이 될 수 있어요. 일부러 멈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멈춰가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때 넘어졌을 때 선물이 파란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푹 쉬는 거, 그러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실패자도 아니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에 인물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런 시간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흑과 백 이런 게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 잘함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주저앉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양한 표현성의 일부라는 거, 색깔의 다양한 표현이 하얀색일 수 있고 검은색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감정,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누가 말하는 것에 자신을 끼워 맞춰서 판단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